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타로입니다. 타로를 보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재회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 타로와 함께 재회한 성공 사례를 종종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자분들께 동의받은 재회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소식이죠? 재회 성공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 먼저 이 카드 3장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상담할 때는 제가 카드를 7장 이상 뽑는 게 기본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중에서 중요했던 카드 3장만 이렇게 깔아놨어요. 제외타로 상담 시에 속마음 타로점에서 보였던 카드들이에요. 네, 속마음인데 보시면 카드들 느낌이 되게 좀 부정적이고 뭔가 돌아서 있는 그런 카드들이 보이죠? 맞아요. 헤어진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카드들 느낌이 네, 좀 헤어, 마음이 헤어진 지 마치 좀 오래된 경우처럼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치만 서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남자도 마음이 다 떠난 것이 아닌 미련이나 아쉬움은 있으나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았죠. 사실 연락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연락하느냐 물었더니 간간히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사실 친구 사이로 보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재회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진 않았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데다가 또 이 카드를 보시면 이 남자 운에서는 여자 운도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남자는요. 사실은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여자가 그 특정한 여자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죠. 마치 철없는 사춘기 고등학생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일탈하고 방황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상담자분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자분은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파혼했고 서로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남자 아니면 자기는 다른 남자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당장 재회도 안 된다고 보이고 남자는 연락은 피하진 않았지만 뭐 상담자분이 여지를 보이면 딱 선을 긋고 이건 뭐 희망 고문이었죠. 네, 미래 카드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미래 카드 역시도 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흐름이 많이 보였어요. 또 재회를 원한다면 상담자분이 이 남자를 위해서 많은 걸 희생해야 된다고 보였어요. 희생이라 그 희생은 과연 뭘까요? 카드를 보시면 여자가 남자가 방황하는 것도 다 이해해주고 남자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걸 버텨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어디 뭐 쉬운 일인가요? 보살이 아닌 이상은 너무 힘든 일이죠. 재회가 힘들다 보이면 힘들다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고 시간을 지켜보면서 일단 흐름을 봐야 된다는 그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상담자분도 많이 답답해했고 저 역시도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카드가 이제 미래 카드였는데요. 근데 이 카드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얼마 안 가서 남자가 왠지 연락 올 거란 카드가 보였어요. 네, 소식과 뭐 연락이 올 거란 그런 카드들인데, 그래, 한번 좀 기다려보자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2주 안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때도 그 연락도 재회를 무조건 하자는 연락이 아니라 한번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거였죠. 또다시 상처가 되었어요. 연락 후에 남자는 또 자기만의 생활로 돌아갔으니까요. 사실 이분은 재회 부족도 했고 저와 함께 일단은 길게 조금 더 견뎌 보자고 했었어요. 주기적으로 상담도 했고요. 그때그때 남자분의 마음과 신경의 변화를 많이 체크를 했죠. 카드는 그 속마음을 보여주니까요. 카드상으로는 그래도 남자 마음이 한 번은 다시 움직일 거라고 보였어요. 그렇게 4개월이 흘렀습니다. 참 많이 흘렀죠. 새벽에 이 남자가 여자한테 연락이 막 왔어요. 술 먹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남자가 술김에 울면서 도저히 나 너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기에는 겁나는 거는 알지만 나 당신을 놓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한참을 울더랍니다. 상담자분은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엔 듣고 싶었는데 그걸 드디어 듣게 된 거죠. 그 후로 두 분은 다시 한번 만나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고 다시 한번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 안 가서 결혼 소식도 들려주었답니다. 처음에 저를 만난 것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년이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절대로 제외 안 돼요 하면 어쩜 진작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이렇게 그 마음이 돌아서서 만나게 되는 게 결국엔 인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사례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정리를 하고, 네, 두 번째 사례. 자, 카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동갑내기 사내 커플이었어요. 사내 커플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주 볼 수밖에 없었죠. 정말 열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연애한 지 3개월 만에 깨지고 맙니다. 네, 남자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긴 거였죠. 남자는 깔끔하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계속 봐야 하니까 서로 봤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이기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와 만나게 된 거예요. 여자가 이미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남자분의 그 속마음 카드를 네, 이렇게 봤었는데요. 이 카드들을 한번 같이 봅시다. 타로 카드 역시 여자를 좀 의미하는 카드들이 보였고요. 네, 이 남자의 마음은 점차 어떤 여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상담자분에 대해서는 미안함이 주로 컸고 이별의 주 요인은 권태감과 성격 차이가 굉장히 컸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일이 많고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상담자분이 엄청 서운함도 많이 토로하고 더 힘들게 했더라고요. 남자는 그냥 편안한 연애를 원했고 서로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고요. 서로의 어떤 연애 스타일이 결국엔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인지 이 남자는 상담자분에게 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각자 갈 길을 가야 해.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빠르게 이 여자를 만나려고 했던 네, 그런 마음도 있어 보였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았길래 일단 제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미래카드에서 네, 재회 여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았고요. 그게 이 카드들이에요. 네, 이 카드들인데 카드들을 보니까 재회가 역시나 힘들다고 보였어요. 등을 돌리면서 어떤 다른 곳을, 정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이 남자.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드들도 좀 분위기가 그렇게 보였죠? 재회라고는 일도 보이지 않는 미래 카드, 암울한 카드들. 처음에 상담할 때 이분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다른 데서는 다 잘 된다고 해서 자기도 은근히 기대했는데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으로 제게 온 건데 제가 팩폭을 날렸대요. 근데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맞는 것 같다면서 마음을 추스려 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상담을 마무리하고요. 한 달 뒤에 다시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속마음이 변한 게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역시나 재회는 좀 안 된 상황이었죠. 네, 그때 카드들이 이렇게 보였었는데요. 네. 그 후에 카드들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런 카드들이 보였는데 뭔가 좀 이상했죠. 남자가 굉장히 그 내적 갈등을 겪고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상담자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랄까요? 자기가 먼저 연락은 못하겠지만 네가 연락 오면 한번 못다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커 보여서 제가 일단 연락해보는 게 좋겠다 2주 안에 연락해보라 얘기를 드렸었어요. 미래카드 역시도 두 사람이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된다면 남자 마음이 재회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울 것 같은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다가오길 바랬던 이 상담자분은 자기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지 용기가 안 난다면서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무리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반가운 소식이 왔답니다. 결국엔 자기가 용기 내어서 이 남자에게 연락을 했고 서로 만나서 속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해요. 남자가 하는 말이 만나던 여자가 너무 어리고 자기가 막 뒷바라지를 해야 할 게 너무 암담했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내 빈자리가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도 뒤늦게 많이 들었답니다. 먼저 연락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상황이었고
정말로 연락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면서 손을 꼭 잡더래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죠. 카드는 이렇듯이 신비한 그 속마음, 단기간의 미래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언을 해주지요. 만약에 연락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좀 모르는 일이지만,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사례도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사연은 마치 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연이에요. 네, 이렇게 카드들을 제가 먼저 이렇게 볼게요. 내담자분, 상담자분이 4년이란 긴 시간을 연애를 했어요. 커플 중 한 명은 돌싱이었고요. 서로 만나는 기간에는 사건, 사고 없이 너무나 평탄하게 만났었어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남자분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느 날 정말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 여자분께서는 남자분이 바람필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당한 이별이라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부적을 많이 권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부적이 아니라 아래 이 카드들을 보시다시피 이런 카드들이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카드였거든요. 부적을 써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부적을 쓸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점에서 네, 부적을 쓰지 말라는 점에서 저를 믿으셨고 이분은 뭐 조언은 필요 없는 경우였어요. 그냥 오롯이 제외가 될 때 다시 제외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거든요. 중간에 조언해 드린 것은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푸사명 이런 거 정도였고 중간에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하실 때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13개월을 기다렸고 하루점도 그렇지만 심리상담도 같이 병행하면서 연애관 서로 속 이야기들도 저와 같이 많이 나누었어요. 이분은 남자의 힘든 점을 더 안아주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다시 만난다면 못했던 것도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랑 상담하면서 저도 많이 울고 내담자분도 정말 많이 울고 했었네요. 그 정도로 정도 많이 들고 꼭 제외되면 저한테도 청첩장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네, 오렌지 타로에서는 속마음, 겉마음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속마음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이거나 또는 꼭꼭 숨겨둔 진심, 겉마음은 현재 그 상황에서 나오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속마음, 부모님에게 속상해서 다시는 얼굴 안 봐 하는 마음이 겉마음인 거죠. 근데 카드를 보면 이분의 어떤 겉마음 카드는 되게 절망적인데 속마음 카드가 계속해서 이 사랑 카드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은 2주 간격으로 봤었고 이 속마음에 계속 사랑 카드가 뜨는지 아닌지를 봤었고요. 이 겉마음에서의 변화도 지켜봤습니다. 카드 조언상으로는 그래도 이 남자를 놓지 말고 남자에게 힘을 줘라.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씩 연락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알려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 차단당했어요. 자기 차단당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로만 한 통씩 남겨두고 있었대요. 당연히 답은 없었고 13개월 동안 긴 상담 끝에 여자분께서는 선생님 저는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하셨고 네, 카드를 마지막 카드죠. 뒤집어 보니까 네,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앞선 이 카드들과 달리 희망이 생긴 거죠. 이 어찌 보면 겉마음 카드가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을 해보자. 사실 카드상에서는 더 기다리면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여자분께서 도저히 못 참겠다 하셔서 그럼 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뽑아드렸어요.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자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후로 한참 동안 저한테 연락은 없었는데 네, 장문의 카톡이 3개 왔습니다. 선생님 저 재회 성공했어요. 이 카톡이었어요. 내용인 즉슨 저와 마지막 상담을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후로 2주 후가 이 남자와의 기념일이었대요.
그래서 남자분에게 같이 여행을 가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분이 당연히 무시했죠. 여자분은 실망을 많이 하셨고 저에 대한 믿음도 많이 사라지셔서 그냥 자기가 뻘짓했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는 저한테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2달 후에 장문의 카톡이 온 거죠. 재회 성공했다고. 그렇게 끝나고 나서 잊으려고 하고 살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갔다가 남자분을 만난 거예요. 정말 우연히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살이 너무 빠져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남자분이 살이 빠져서 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실 그동안 너가 연락하는 거 다 보고 있었고 리프사 프로필명 보면서 남자가 생겼냐 안 생겼냐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잠수탄 내 잘못, 그 미안함, 경제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는 않고 악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옆에 있어도 되는지 몰라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러냐고 하면서 나는 네가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너만 괜찮다면 다시 사귀고 싶다고 덤덤히 이야기했대요. 정말 잘 참았는데 널 보니까 못 참겠다고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다시 사귄 지 한 달 되던 때에 연락을 주셨고 너무 감사하다고 롤케이크랑 커피를 보내줬어요.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곧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보낼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 제가 오늘 재회 성공 후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재회 상담을 하면서 말하는 게 보통 재회 상담하면 반은 지쳐서 포기하고 반의 반은 상대를 잊어서 관두고 반의 반은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고 반의 반만 성공한다고 얘기를 드려요. 어떤 재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떤 재회는 부정이 필요하고 어떤 재회는 조언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섞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내담자분이 괜찮다고 얘기해주신 존버에서 성공한 재회 성공 사례 들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